자, 일단 반갑습니다. 이제 막상 시작하려니까 지금 되게 부끄럽기는 한데, 약속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 국어는 지금 내용이 별로 없고 엄청 쉬워요. 그래서 내용을 잡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짚고 넘어갈 건데, 제가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숨을 잘 못 쉬겠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것만 조금 양해해 주시고 바로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이번 국어 범위가 문학이라는 범위예요. 문학은 갈래별, 갈래 특징이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교실갈래가 나오는데 소호책이라는 작품에 해당되는 거고, 필자의 경험이나 성찰을 위주로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갈래고, 이 갈래의 특징은 알려주기라는 그거죠. 알려주기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라는 거고, 우리 소호제기 할 때 이 기의 특징, 기가 뭔지 한번 볼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된 과정 기록하고요, 교훈이나 깨달음을 제시할 건데, 우리 소호제기도 당연히 기에 포함되니까 마찬가지겠지만 경험을 하고요, 깨달음, 이 구조로 소호제기도 진행이 될 거다 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극갈래인데 두근두근 내 인생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여주기 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 우리 소설을 보면은 서술자가 항상 있었는데 이 극갈래에서는 서술자는 존재하지 않고요, 배우로만 진행이 됩니다. 배우가 작품을 진행하면서 심리,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보여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형 어미 사용, 자, 현재형 어미 사용, 뭐뭐 한다, 이건 맞고요. 뭐뭐 했다, 뭐뭐 할 거다, 이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갈등이 있고 해결을 하면서 주제가 제시될 거예요. 두근두근 내 인생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계속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사갈래, 종탑 아래에서인데 이야기하기 해서 얘는 약간 소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거고요. 서술자가 있었죠. 소설에는 서술자를 통해 허구의 세계를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있을 법한 이야기,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해서 픽션이죠.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갈등이 중심이고 서술자가 진행한다. 소설에는 서술자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의 주체는 고유한 개성을 가진 인물이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소설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들어온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이제 작품 위주로 볼 건데, 작품을 보기 전에 각각의 작품들 중에서 인물의 심리는 어떻게 제시되는지, 직접인지 간접인지, 어떠한 구절이나 소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제가 진짜 꼼꼼히 짚을 테니까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특히 두근두근 내 인생 할 때 극갈래랑 서사갈래, 그러니까 두근두근이 소설로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극갈래, 서사갈래 있는 거고, 얘네 그 갈래상의 차이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 확인하고 들어가시되, 하나 같이 확인하실 거는 씬 넘버라던가, 잘못 썼네, 뭐 페이드 아웃이라던가, 페이드 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꼭 외우고 들어가셔라. 왜냐면 이번 국어에서 낼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으면 페이드 아웃 같은 시나리오 영어에 직접적인 출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몽타주 기법 이런 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 건데 종탑 아래에서죠.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주제의식이 여기선 제일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의 상처와 사랑을 통한 상처의 치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일단 계속 가보죠. 이제 어떤 구성으로 시작이 되냐면 환갑쯤, 주인공이 환갑쯤이 됐을 때, 60살이 됐을 때 초등학교 동창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나와 나의 첫사랑 명은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 명은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에서 70% 아니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니까 건우의 시점으로 제시가 되니까 주인공의 심리는 직접 제시, 직접 말에 제시하니까 독자들의 인물 이해를 도와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인물들의 성격은 나머지 인물들이 서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관찰이나 추측을 통해 간접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건호가 관찰 조지죠.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해서 서술해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물의 정보는 객관적으로 제시되며 극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인데 그냥 대충 간접이랑 직접이랑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오케이, 전쟁의 폭력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까 우리 소설할 때 갈등 해결 요거 있었죠? 자, 갈등 해결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해서 우리 어른들이 보는 세상이랑 아이들이 보는 세상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전쟁의 비극성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데 그 비극성을 부각시켜주는 애가 누구냐? 명은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명, 사투리를 사용하는데 구체적인 지명 어디였죠? 무슨 시내, 전북 익산 시내, 진짜 있는 지명이죠. 얘를 사용해서 사실성을 강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백마이야기라는 이 중요한 매개물이 하나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다룰 거긴 해요. 인물의 상황, 주제까지 부각을 하고 결말로 이끄는 역할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특히 얘는 뭐냐면 민주 vs 공산 반공 이데올로기가 팽배했던 모습인데 시대적 배경은 6.25 한국 전쟁입니다. 그래 버리면 우리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냥 남북 사상 차이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특징 다 봤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명은이에게 전황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 이걸 한번 따져볼 건데 제가 이걸 따진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볼게요. 자, 나는 명은이한테 그냥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여기에 뭐가 드러나냐면 너는 모르는데 나는 아네? 우월감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명은이 외할머니가 당부를 하나 했었죠. 나도 기억나는데 너네도 기억 안 나면 너는 지금 다시 교과서를 펴고 내용을 읽어야 돼요. 자, 뭐를 전하지 마라? 전쟁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어겼죠? 그 다음에 나는 전쟁에 대해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왜? 전쟁이 이미 많이 지속이 됐고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그냥 자리를 잡게 된 거야. 내 내면 속에, 사람들의 내면 속에. 하지만 명은이는 부모님을 잃었다고 전쟁으로.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딸고만이 아버지의 효과 있는데 명은이와 내가 가까워지게 하는 효과 있고요. 종치는 모습을 해학적, 웃기게 묘사하니까 그냥 웃겨라. 웃음을 주는 역할이 되는 거고요. 이따가 결말할 때 나랑 명은이랑 교회 가서 종칠 때 처음에는 막는데 나중에는 같이 쳐요. 이래버리면 결말을 유도하고 종치는 걸 막는 방해자이자 나머지는
조력자, 나중에 변하죠. 그렇게 해서 방해자와 조력자의 역할까지 같이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백마 이야기의 효과 볼 건데, 일상적 소재, 그러니까 교회종의 특별한 의미, 소원을 들어준다, 억울함을 들어준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요. 백마는 명은이와 대조가 되고, 칡랑굴은 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소재, 그러니까 백마 이야기 소재와 인물을 대응시켜서 이야기의 긴밀성을 높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칡랑굴, 그러니까 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종탑은 소망 실현의 공간을 한다. 이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건데, 종소리가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리는 구원의 소리,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어떤 효과가 같이 있냐? 하나, 둘, 셋, 같이 보시면 된다. 얘는 엮어서 봐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제 파이널 체크 포인트 하기 전에 마지막인데, 인물 정리도예요. 이거는 제가 딱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1분 30초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을 거니까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해서 파이널 체크 포인트 볼 건데, 특히 제가 좀 적진 않았는데, 시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들이 있어요. 이야기 속에. 이거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백마 이야기, 딸고마니 아버지, 전황 소식 효과 플러스 명은이, 이 네 가지 존재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종탑 아래에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종탑 아래에서 마무리하면서 할 말씀은 뭐냐면요, 일단 저도 이 프린트를 다 확인을 하긴 했고, 공부한 후에 최대한 줄여서 다룬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되, 이제 문제를 풀 때 제가 알려드린 거 말고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이 문제를 도저히 못 풀겠다 하면은, 이 뉘앙스의 차이라는 게 생각보다 국어 문학에서 큰 역할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4개, 1개 아니면은 뭐 이런 1개, 4개 이렇게 존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버리면 답은 눈에 보이겠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너무 이거를 맹신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그냥 자기 하던 대로 사용하시되, 제 거는, 그리고 제 영상은 그냥 참고용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두근두근 내 인생인데, 얘는 제가 한 장 컷 냈을 거예요. 그죠? 뭐냐면, 체크포인트, 주제, 선천성 조로증, 아파요, 아픈데 아름이의 삶과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특징인데 7가지로 이 이야기 전체를 정리했어요. 저는 볼게요. 아름이가 삶에 갖는 애착과 설렘, 살고 싶어한다 해서 삶의 소중함,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라는 거죠. 하루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데도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애착에 대해서, 삶의 설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거는 자아 성찰까지 유도하는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의 의미는 두근두근 내 인생이죠. 투병 중인 아름이의 가슴을 설레게 한 인생의 순간 해가지고, 서화의 편지로 인해 두근두근거릴 때 변화하는 감정, 긍정적 감정을 제목을 통해서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화는 처음에는 긍정의 역할, 나중에는 부정의 역할이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연락하는 기간 동에는 연락하는 기간 동안에는 삶의 의욕을 느끼고 두근거림을 느꼈기 때문에 서화는 긍정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물론 부정적인 존재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공원 가서 흑흑흑 아빠 너무 좋아요 하고 우는 장면이 있는데, 힘든 상태죠. 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버틴다 해서 가족의 소중함 주제를 부각합니다. 그 다음에 몽타주 기법의 효과가 있는데,
몽타주가 장면을 이어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지 내용의 구체성, 생생성까지 같이 부각하는 게 몽타주 기법의 효과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수와 미라, 엄마 아빠가 투병 중인 아름이 아들을 돌보는 이야기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소중함. 이거는 진짜 설명 안 해도 두근두근 내 인생은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어려우면 확인을 하시고요. 아이고, 카톡이 떠버렸네. 자, 7번. 아름이와 서아가 썸을 타는 장면인데 아름이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하고 약간 좀 부끄부끄한 감정,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의욕을 드러냄을 통해서 삶의 의미까지 같이 부각해준다 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숨을 못 쉬겠네. 자, 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의 등장에 따른 아름의 심리반환 모음집인데 제가 이거 진짜 쉽게 정리했어요. 씬 넘버 17에서 연락이 와서 개설레죠. 얘는 누구지? 하고 45부터 52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삶의 의욕을 주고 삶의 희망이 된다 라는 거를 주는 거고요. 서아가 아름이에게. 그 다음에 정체를 알고 난 후 마음의 상처를 주죠. 이제 긍정에서 부정의 역할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삐져서 떽떽거리다가 아빠랑 싸웠는데 이제 표면적 원인과 이면적 원인이 나뉘는데 표면은 게임기, 하지만 이면은 뭐예요? 무조건 서한놈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가 저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소재 역할 해서 그녀 해서 얘가 서아예요. 제가 그녀라고 적긴 적었는데 서아의 역할인데 뭐 일상의 변화를 주고 삶의 의욕을 줬지만 나중에는 요렇게 변했다. 긍정에서 부정으로. 뭐 이런 거 확인하시고 게임기의 역할, 신세 한탄, 그 다음에 상처받고 화풀이, 표면적 원인 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특히 여기서는 시나리오 용어들, 그 다음에 몽타주 기법의 효과, 이거를 외우고 가셔야 내용적인 측면 외에서도 나머지 역할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틀리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수호색인데 이거 어떡하지? 얘부터 할게요. 설득하는 글쓰기인데 설득하는 글쓰기. 글을 쓸 건데 말 그대로 설득하려고. 이거예요.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쓸 건데 아니 주장을 하면 근거를 드려야 되겠죠. 근거가 주장에 도움이 되니 독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 주제랑은 연관이 될까?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시대적, 그러니까 사회적 배경으로 맞는 얘기일까? 어긋나진 않을까? 이 근거를 믿을 수 있을까? 신뢰성 플러스 타당성까지.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설득이잖아요. 설득이니까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뭐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세 가지 키포인트들, 주제와 독자를 분석하고 주장하려는 게 뭔지, 주장은 분명하게, 근거도 타당하게, 설득력 있게, 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이건 그냥 외울 게 아니죠. 보기만 하면 되죠. 이런 것만 그냥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문에서 설득력 있는 글쓰기에서 손수건이 있었는데, 자, 근거 두 가지를 들고 지금 보면은 뉴스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도 넣었죠. 연구, 신뢰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밑에도 적어놨지만 여기는 진짜 볼 게 없어요. 자, 강조 하나 할게요. 그래도 자, 이거 틀리면 진짜 바보. 이거 해야 돼요. 이거야, 이거. 물론 개반성. 확인하시고요. 수호제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호제기를 가볼 건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얘는 작가가 쓴 거기 때문에 작가의 지향점이랑 지향 요거를 구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향 헷갈리면은 향하다 지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척이나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게 지켜야 하는 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에 소재 그것들의 대립구도 구별을 정확히 해두고 가면 키포인트가 여기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잡고 가면 70에서 80%는 다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이 나의 마음, 그러니까 본질적 그 어쩌고 하면서 자아 나오죠. 이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 수필은 진행이 되고 대화하는 방식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과거 회상을 통해 깨달음을 전달한다. 이런 키포인트들이 있다. 요 정도 파악은 하셔야 됩니다. 볼 건데 천하만물, 집이나 감나무 이런 거 집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굳이 지켜야 되냐? 이거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근데 이 나가 자 이거는 한 번 잃어버리면 돌아올 수 없고 유혹에도 약해. 그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지키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쓴이의 이제 수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험, 깨달음의 구조인데 이거를 시간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사실 이거 제가 지금 한 2문장 말했나요? 이거 말하기 전에 한 3문장 정도로 이 소설 이 수필을 그냥 거의 다 정리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불안하시면 항상 말하지만 교과서를 봐라라는 건데 굳이 안 봐도 상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판단은 본인 몫이다.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형님이 지은 수호제의 이름이 뭔데라는 의문을 가졌죠. 귀양천. 근데 갑자기 수호제가 이런 의미구나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의미죠. 이걸 파악을 했어요.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귀양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냥 이거예요. 귀양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네. 발음이 세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졸리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아 문제인데 제가 실제로 시험 볼 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자 나 성격이 다른 한 개를 고르시오. 이러면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현상적 자아, 외면적 자아, 비본질적 자아 다 똑같은 말이고요. 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 이퀄 지켜야 하는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데 얘는 아까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길게요. 본질적 자아, 본질적 나가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별 지랄 연병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호제의 의미를 넣어놨는데 자신을 지키는 것 해가지고 뭐 본성 그래서 뭐 온성한 상태로 유지하고 생각이나 주관을 잃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를 또 본성이 뭐지 생각이 뭐지 주관이 뭐지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본성을 지키고 생각과 주관을 유지하는구나 요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세속적인 유혹, 세상의 유혹이죠. 빠지지 않고 올바른 정신을 지키는 거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이널 체크 포인트죠. 이거 제가 다 계속 했던 얘기인데 이 수호제기상 수호제기 작품 특성상 교술 갈래가 너무 어려워서 갈래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래상의 특징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썼던 것들이 있는데
썼던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 이거 파악하셨죠? 그 다음에 자아와의 대화해서 구체적으로 깨달음의 과정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맹자께서 말씀하시되 어쩌고 저쩌고 대단한 사람이지 말을 이용해서 설득력을 강화했다. 요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끝났는데 제가 국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번 국어 정말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줄이되 맥락으로 푸는 연습도 같이 해주면 좋다. 이거를 제가 아마 이제 우리 보험과 친구들이 볼 거잖아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따로 국어 문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영상 많이 보셔도 되고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인해서 저는 지금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뭐를 했냐, 2023학년도 2학기 기말 국어 전 범위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열공하세요.